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보신 영상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오늘 편안한 움직임이 아니었죠.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내일장 미리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이슈들 키워드로 모아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요, 이벤트 주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주 후반에 금융통합위원회 옵션 만기일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주 중반에 FOMC 회의 있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죠. EU 재무장관 회담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쁜 하루, 또 정말 챙겨야 할 이슈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개별주들 선방했고요. SK그룹주는 과징금 관련해서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갤럭시 S3 오늘 국내 이동통신사 3사를 통해서 국내 처음으로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갤럭시 마니아들은 지난 밤부터 혹은 새벽부터 아예 판매처 앞에 돗자리를 깔고 기다릴 정도로 정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런데 갤럭시 효과가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관련 부품주들만이 조금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주 급락 정말 걱정이 됩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서 마감 상황 점검해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셨을 거예요.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총 36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7개가 건설업체더라 이러면서 건설 주들을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삼환가유, 삼환기업 대상 등급으로 분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모두 하한가로 밀려났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봐야 되겠죠. 자리 이동해서요. 조인gat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 나눠봐야 되겠죠. 마르투자자문 조인gat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다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졌습니다. 네. 또 시장 코스피는 1836선까지 밀려난 채 마감됐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가 아주 거세더라고요. 네.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이 설명하는 분들한테 가장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매크로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 요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석하는 것들을 말씀드려도 참 의미가 좀 약한 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거든요. 예. 47조 매출액에 6조 7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내놨는데 그렇게 이익 자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오늘 보면은 이 개파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론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식에서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데 기대치보다도 소폭 한 3천억 정도 낮지 않았습니까? 낮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런 설명 자체가 좀 구색적인, 약간 좀 궁색적인 좀 설명이 아닌가. 오히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사의 최대 이익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 3 자체도 정말로 길에서 누워서 가면 기다리면서 살 정도인데 이 개파락을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개파락에 대한 설명 자체가 굉장히 좀 궁색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변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 자체의 어떤 수급적 불안감이 가장 주식에서 근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이 펀더멘탈 또는 기업 가치나 또는 이익을 무시하고 있는 국면이 현재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나마 좀 변명으로서는 조금 좀 덜 창피한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적 자체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재 형국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국면이 현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얘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고요. 건설주 얘기 먼저 나눠볼게요. 건설주 오늘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관련주들 거의 뭐 상승불 켠 종목이 없이 일제히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대형주, 뭐 소형 건설사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밀려나는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조조정 무더기로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시장에서 일단 언급되는 것들이 이제 건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을 그런 이제 부채라 그래서 채권은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은행들이 신용위험 정기 평가를 통해서 금융권에서 돈을 500억 원 넘게 빌린 구조조정 대상 중에서 그 해당하는 기업들을 36개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열어보니까 그중에 17개사가 이 건설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예. 좀 내용이 나왔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건설주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던 분들이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되는 게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그러면서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서 좀 투매가 나오는 것이 현재 형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7월이나 또 6월달 들면서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아도요.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할 것 또는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 시장에서 올라갔던 섹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화학이나 건설이나 조선, 기계 이런 쪽의 업종들이 좀 운송도 포함해서요. 같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기대 심리에서 올라갔는데 막상 뚜껑이 열렸는데 구조조정이라는 뚜껑이 열리고 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실적도 기대했지만 못할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단기간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현상들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한 업체들에서는 항상 이런 내용들을 유념하시며 접근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속하지 않은 업체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삼성물산 이런 대형 건설업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제히 너나 할 것 없이 밀려났단 말이에요. 일단은 심리가 악화됐다는 건데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겠습니까? 심리적 쏠림 현상인데요. 항상 이 심리적 쏠림 현상은 투자자분들한테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요. 옥석을 구별하는 구별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럴 때는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무적인 면에서 안 좋아서 떨어진 기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재무적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수주 자체도 양호한데 이렇게 오히려 양호한 내용 대비해서 급락했다면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급락할 때 사두는 것도 단기간에 좋을 수 있고요. 장기적에도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옥석을 구분해야지 무조건 산업이 안 좋아서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같이 투매하는 모습은 가장 손실을 확대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오히려 이럴 때는 우량주에 대한 또는 우량한 기업에 대한 이 저가 매수계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단기적인 내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학이나 기계나 건설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요. 아직 산업 자체의 시향이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특히 이제 글로벌 매크로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이익의 방향성이 긍정적인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라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급락했다는 반등 나올 때 단기 매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팔고 나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하나 좀 구체적으로 봐요. 현대건설 말입니다. 네. 현대건설의 경우는 옥일까요? 석일까요? 그 외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수주는 여전할 것이다. 뭐 이런 엇갈리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좀 괜찮은 겁니까? 저는 사실 뭐 옥에 좀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단지 이제 현대건설의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누적 수주가 한 47억 달러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 대비해서 올해 한 20조 정도는 달성하겠다 이렇게 있으니까 한 47% 정도 달성했다.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글로벌 환경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바라볼 것이 이 살아남은 자의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밑단이 어려워지면서 밑단의 그룹들이 경쟁 그룹들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살아남은 자의 축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갈 수 있고 그 중에는 이 현대건설도 포함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 재무적으로 우량하거나 수적인 측면에서 우량한 기업들은
급락할 경우에는 장기적 시작을 가지고서 접근하셔도 좋고 아니면 단기적인 접근도 분명히 투자의 기회값이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건설업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갤럭시 S3 관련주 좀 보겠습니다. 정작 삼성전자는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 갤럭시 S3와 관련된 업체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주 전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수 내려갈 때 방어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 올라간 측면도 있을 거지만은 갤럭시 S3 그 여파도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통신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그 어닝 시즌이 가지 못하면요. 이벤트라든가 심리에 따라 주가의 플럭체이션, 변동성 요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이 전형적인 그런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신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옥석이 구별되기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쪽 분야의 업체들이 좀 반등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통신업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물벽이라 그러죠. 또는 이제 오버행이라 이슈라고도 하는데요. 매물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갤럭시 같은 거의 쓰리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는 삼성전자인데 굉장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다. 가장 수혜주 보는 것들은 개파락을 하는 반면에 오히려 그에 대한 주변주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님에 따라서 본질이 아닐 경우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나오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투자가 좀 유념하시면서 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낫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갤럭시 S3죠. 갤럭시 S3에 대해서 LT 모델을요. 지금 이동 통신 3사가 오늘부터 판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이 알려진 통신사들의 가격은 99만 4천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신업계들이 이 갤럭시 S3 LTE를 통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부분적으로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 말은 맞습니다. 맞지만 가장 큰 수혜는 누구냐 보면 역시 삼성전자다. 그래서 그런 본질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갤럭시 S3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고요. 경쟁 모델로서는 지금 부각되는 것이 아이폰 5하고요. 그다음에 LG전자와 펜텍들이 이 쿼드 코드의 모델들을 하반기 때 또는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동통신 3사들이 이 갤럭시 S3에 대해서 선준받은 것들은 한 4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들어오는 캐시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수익성 개선은 부분적으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갤럭시 S3 LTE 버전 오늘 이제 판매가 됐는데 관련 부품주들 수혜를 입을 만한 부품주들 이것도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여요.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는 반면에 밀려나는 종목도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을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업체들이 또 이 분야도 삼성전자가 워낙 규모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만 47조를 냈고 영업이익이 6조 7천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매우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좀 압축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언급된 업체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시장에서 수혜주로 언급되는 것이 모바일 칩 패키지의 대덕전자, 그다음에 터치스크린 쪽에 일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 파트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하고 액추에이터죠. 이쪽에 자와전자,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기업일 텐데요. 그리고 두플렉스의 와이솔, 그다음에 아몰레드의 덕산 하이메탈, 그다음에 연성 회로 기판의 인터플렉스 같은 업체들이 수혜주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의 구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작 삼성전자는 이렇게나 3% 가까이 밀려났는데 부품주들은 드문드문 크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 어찌 보면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계속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만 해도 코스닥 시장이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의 선전은 이어질 것이다. 개별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쪽이세요? 그건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들이 부각되면서요. 재밌는 것들이 매크로와 다르게 기업들의 어닝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YoY로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한국의 코스닥 기업들이 적응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기업들이 이익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코스닥 형국이다. 반면에 그동안에 이런 내용이 잘 안 알려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급락했었거든요. 연초까지는요.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코스닥이 반영할 때가 됐다. 특히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 한류 현상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수익 모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저희가 너무 오히려 좀 늦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진작부터 인정해 줬어야 되는데 예. 너무 좀 작게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분들의 업체의 시가총액을 보면 이미 1조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코스닥에서 1조 이상의 기업들이요. 제가 한 7, 8개를 한번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 1등이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 쪽이죠. 그리고 2등이 서울 반도체, 네. LED 쪽이고요. 그다음에 3위 인터넷 쪽에서 다음. 그다음에 4위가 게임하는 업체죠.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5위가 쇼핑 쪽입니다. CJ 오쇼핑. 그다음에 6위가 이제 사명을 바꾸는데요. 안철수 랩에서 안랩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7위가 SM. 엔터테인먼트 SM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1조 이상 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바이오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LED 쪽 미래 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매크로 요인들이 나빠지더라도 개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거나 이에 준하는 업체들이 같이 산업군으로 형성돼서 2007년처럼 조선 기자회견 때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레벨업 됐는데요. 네. 그런 현상이 다시금 바이오나 아니면 IT나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코스닥 시장의 진군, 한 번 더 성장은 추가적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고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IT, 엔터, 바이오 그중에서 제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뭘 보시겠어요? 작년에 제가 그 MTN하고 거래소죠, 증권거래소에서 발표를 드릴 때 그 어닝 데이터가 2012년도 중에서 2011년보다 더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들이요. 이 바이오 쪽의 이익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단지 근데 네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두 번째로는 이 기저효과라 해서 2001년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2012년도가 너무 좋게 보이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흐름 자체는 한국 사회가 점차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 자체는 대세적으로 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단지 연구가 워낙 오래돼야지만 결과치가 나옴에 따라서 예단하는 게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어려워서 그런 투자에는 반드시 좀 주의하시면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는 해야겠지만 분명 괜찮아 보이는 섹터다. 바이오 관련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동향 살펴봤고요.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